자, 그 책을 두꺼운 거 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항타기 항발기 나가는 걸로 하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이 돼가지고 가셔가지고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게 될 때 안 해서는 안 될 법적인 서류들이에요. 요것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안전관리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사정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서식들도 모르고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교육이라든가 일일 업무, 주간 업무, 월간 업무, 분기 업무, 연간 업무, 장비 업무, 보건 업무 막 이런 나눌 줄을 몰라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전화들이 와요. 그러면 제가 내일 또 성남에 또 강의를 가지만 이건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책하고 제 거의 파일 서로 사가려고 하면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저 그렇게 구입해서 쓰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후배들이니까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이거 배우고 취업됐을 때 여러분들은 동료들보다 한 3년, 2년은 앞서가요. 반드시 진급도 빨리 할 거고 연봉 협상할 때도 반드시 그 우위에 설 거예요. 다른 사람 4,200 받을 때 여러분들 6,000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장담해요. 왜? 내가 서류 업무 다 할 줄 아는데 교육도 내가 왜 밑에하고 같이 받아야 돼? 그리고 제가 추천할 때도 이 친구들은 혼자 그냥 팀장 맡겨놔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할 거예요. 자, 보면 착공, 시공, 착공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건설은 착공은 시작 단계예요. 시공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준공은 마지막 단계거든. 자, 여기 지금부터 제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서로 말씀드릴 때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건설기능기술법, 건진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취업이 돼서 가면 메이저나 일부 이런 메이저는 가면 딱 나눠져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거,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팀에서 하는 거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100% 메이저, 삼성, 현대, 에코, GS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 1군도 가야 되고 2군도 가야 되고 단종업체도 가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갔을 때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누가 관리자로서 인정을 안 해줘요. 계속 무시만 당해. 내가 서산인가 현대 앵커 서브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 선배예요. 여자분이요. 전화가 왔어요. 사진 하나 찍어서
교수님 이거 이렇게 작업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내가 그걸 사진을 왔길래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좀 내려주세요. 이거 선배님들 보면 혼난다 이거예요.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이지. 자, 착공 단계에서 이 서류가 뭐뭐 있나 먼저 볼게요.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서, 현장 소장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서,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서. 자, 이 시험에도 가끔 나오는데 우리 안전관리자 선임은 착공 시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서식이랑 여기 서식이 3번에 나오니까 10페이지에 나오니까 이걸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재직증명서하고 자격증 이거 첨부해가지고 해당 노동부 지청 여기에 직접 갖다 줘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하락하면 그냥 현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서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내주면 좋아요. 그냥 내 거 보낼 때 이거 안 보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책임자 지정서는 하도급 계약 시 할 때 해서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선임 신고 철 해가지고 파일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장 거, 내 거, 협력업체 거, 그리고 그 협의체, 노사협의체 거, 임원들 거 해서 선임했던 서류들을 딱 하나 철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철은 그 파란 그 종이 파일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제 거 뭐 유튜브 한번 보면 알겠지만 제가 시공사 있을 때는 다 바인더로 해가지고 일일, 주간, 월간 이런 게 쫙 해서 이렇게 바인더로 딱 사이즈 맞게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전문가들이 왔다가 그 서류만 보고도 그냥 가요. 왜? 뭐 안 봐도 그 정도 해놨으면 안 봐도 뻔해. 다 잘 돼 있어. 그렇게 하시고, 자, 유해염 방지 계획서 작성. 자, 여기에서는 자, 뒤에 나오겠지만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대상 현장이 있어요. 높이 31m, 굴착 깊이 10m 이상, 최대 지간 교각의 그 지간 50m 막 그런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거 달달달 암기해야 돼. 그 시험 문제 100%. 그런 현장이 있으면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착공 전에 작성해가지고 안전공단에 2권을 갖다 줍니다.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를. 안전공단에서 이게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뭐뭐 있다고요?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적정은 거의 99% 안 나와요. 대부분 주는 게 어디냐면 조건부 적정. 왜? 자, 조건부 적정을 승인을 해서 주면 조건을 왜 다냐? 자, 너네들 유해염 방지 계획서대로 작업을 했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한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가겠다. 검사를 가겠다. 그 조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현장 점검을. 그래서 조건부 적정을 주는 거예요. 부적정이 나오면 착공 못해요. 일 못해. 적정하고 조건부 적정은 착공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3가지 말했어요. 자, 안전관리 계획서. 이것도 안전관리 계획서도
안전관리서 작성 대상 현장이 있어요. 이것도 뭐 비슷한데, 그래서 유해염 대상 현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높이가 31m 이상 됐다. 그러면 유해염 방지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안전관리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건 거의 맡기죠. 위탁을 주죠. 컨설팅 회사에서 위탁을 줍니다. 자, 그럼 이거 사용할 때 위탁을 맡겼으면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을 줄 때 어떻게 주냐?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해야 돼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오는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현장에 안전관리비라는 품목이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이에요. 하나는 산업안전보건, 하나는 그냥 안전관리비. 왜 두 개로 나누거든요?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래서 유해염 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면 되고, 자,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나오는 그 시설물, 목적물, 시설물의 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 통행을 위한, 아니 교통 통행을 위한 신호수, 이런 거 신호수니까 산업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 그건 안전관리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 현장 착공 시 대관 업무,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자, 요건 그냥 120억 미만 현장은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요즘 그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금액이 얼마죠? 얼마예요? 50억이에요, 50억. 50억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로 해야 돼요, 노동부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안전관리자들이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없어. 찾기가 힘들어. 대신에 이러한 서류를 아는 사람들은 없어, 또. 그래서 어중간하 하는 거야. 졸업을 해도 어디 취업하기도 힘들어. 왜? 서류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120억. 건축, 토목은 150억. 현장일 때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써있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못하는. 선임 현장에 하나. 전담 안전관리자. 자, 그래가지고 50억에서 100억, 120억 미만까지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했지만은 전담 안전관리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업무만 지도 조언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미이하 금액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건진법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시죠? 자, 그리고 현장 설명시, 현설시 안전관리 지침. 이게 뭐냐면, 건설 현장은 거의 다 도급 사업입니다. 띄워주는 거, 쉬운 말로 띄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그 협력업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이 우리 현장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말하는, 우리 회사가 바라는 그런 설명대로, 우리 현장의 룰대로, 안전관리 룰대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 설명할 때 안전관리 지침을 넣죠. 제반 사항을 넣어. 우리는 일인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간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쭉 하고, 위험성 평가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너네한테 공사를 주겠다. 그러면 대부분 협력업체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요. 근데 들어와갖고는 말을 안 듣지. 그때부터는. 뭐 돈 더 줘라. 설계 변경 해줘라.
하지만 안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저는 그래. 뭐 협력업체 들어왔어. 안전에 위배돼가지고 니네 이거 난간도 설치하고 발판도 더해서 작업해. 아니 그 공사팀에서 돈을 이것밖에 안 줘갖고 못해. 그럼 작업하지 마. 그럼 뭐 안 해요? 그럼 다 가. 집에 가. 우리는 안전은 그래야 돼. 하기 싫으면 가. 이 안전 조치가 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마. 이래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그게 맞잖아요. 그렇지 안 하고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안전팀장 협력도 회장이 불러내요. 저녁에 막 1차 술도 사주고 2차 술도 사주고 집에 갈 때 돈부터 하나 주고 그럼 다음날 가서 보면 일하고 있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배우면 안 돼요. 왜 배우면 안 되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할 게 있거든. 안전 조직을 여러분들이 저가 죽을 때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쪽이 잘 보여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건설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현장 소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이트로 빠져가지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건축, 토목, 전기, 설비, 뭐 습식, 건식, 뭐 기타 등등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위험 작업을 할 때 반드시 뭐 PCM도 해야 되겠지만 이 PTW, Permit to Work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위험 작업할 때 현장 소장 승인이 없으면 못해요. 단 여기까지 가기 전에 안전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가요. 얘네들은 지금 공기에 쫓겨가지고 공사 시간이 없어. 그렇게 계속 망해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 가대는 뭐 개폐이라고 하나? 자, 현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장들이 다 이런 출신들이에요. 토목, 전기 이런 출신들이야.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금 현장 안전보고 총괄 책임을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현장 소장을 못해.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안전팀장으로 있어. 그럼 다음날 위험 작업이 있으면 여기 하겠어요? 못해요. 저 있을 때는 한 건도 PCM 안 하고 PTW 통과 못하면 일 못해요. 저는 일을 그렇게 배웠고. 요즘은 어떻게 바뀌냐? 아이고 나도 키가 작다. 하나를 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자가 우리가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실질적인 현장 소장. 요 밑에 현장 소장 이 사람들은 뭐냐? 현장 대리인. 자, 현장 대리인은 과장도 할 수 있고 대리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 공정의 작업 쉽게 못해요. 왜? 현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그냥 여기 무시 패스하고 지네들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 근데 조직이 이렇게 바뀌면 현장
안전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위험 공정이고 이렇게 하면 사고 확률이 많다. 그랬을 때는 승인을 안 해주면 못 되잖아. 그럼 사고가 발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조직을 빨리 바꿔야 된다. 제가 이걸 지금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만나지도 않네. 하도 떠들고 그러니까 안 만나죠. 지금 이 카톡에다 메시지 보내고 언제 몇 개월 일하는데도 저 노동부 장관님도 소식도 없고 짜증이 나요. 아니 사고를 내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 제시하고 싶은데 바쁜가 봐요. 문세영이 바쁜가 봐요. 근데 저거 빨리 조직 바꿔야 됩니다.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해서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발주처, 사업주가 우리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이 있어요. 공무 보는 분들이 우리 보여달라고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그 직접비 얼마, 간접비 얼마부터 시작해서 노무비, 건축비 쭉 리스트가 나와요. 거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얼마, 안전관리비 얼마, 환경보전비 얼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취해서 가면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얼마인가 이거부터 알고 그 내역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역의 100원이다 그러면 그 100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고비, 그 보건 행사비, 기타비 해가지고 9번 위험성 평가 따른 소용, 비용 여기까지 n분의 1을 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 한 40%, 시설비 한 40%, 보고비 한 10몇 %, 저기 해가지고 100%를 딱 맞춰가지고 그걸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책에 다 나와요. 뒤에 가면. 그거 보시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근로자 채용할 때 안전보호관리 지침.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위험성 평가죠. 아마 위험성 평가만 알고 졸업해서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수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는 3가지가 있고, 여기다 덧붙이면 4가지도 줄 수가 있어요. 자, 1차는 최초 위험성 평가. 공사 착공 전에. 요건 제가 여러분들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게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목, 토공, 조경 하고 쭉 해서 5번째가 기계 장비, 공도구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 아까 말했죠. 현장 소장부터 각 공정의 기술자들, 그러니까 건축, 토목, 전기, 기술, 설비, 미장부 다 모여서 전 공정을 가지고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건축에서 있는 거 나올 거 다 빼. 그래가지고 거기서 위험 요인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 찾아내서 그 작업은 언제부터 들어갈 건지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해놔. 두 번째가 전기를 뒤로 달고 이제 주간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이게 수시 위험성 평가로 바꿔주면 돼요. 주간 위험성 평가해야 돼요.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최초 위험성 평가를 했던 데에서 그 주에 할 내용을 찾아내서 주간 위험성 평가를 해주면 돼요. 이때 다시 이제 장비도 들어오고 할 때 그 장비에 들어왔을 때 그 위험성, 그 요인
대책, 이걸 그 강도하고 빈도하고 그 차이. 여러분들 그 강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강도는 사고가 났을 때 그 크기 강도는 안 변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떨어지면 사망이다. 그럼 그거야. 그래서 뭘 줄여야 되냐면 빈도를 줄여야 돼요. 빈도, 리스크, 아차 사고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날 뻔한 걸 줄여야 돼요. 자꾸. 그 있죠, 여러분들.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의 법칙. 이것처럼 사고가 날 뻔한 걸 줄여야 29도 줄어들고 1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 안 배웠나? 하인리? 안 배웠어요? 아니, 그 산업안전 그 관리는 이런 데서 안 나오나?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배웠죠? 근데 안 배웠다. 틀린가? 자, 정기 위험성 평가는 공사 착공 후에 1년이 되면 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공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사한 건 없애버리고 남은 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중대재해가 일어날 그렇게 현저한 위험이 있는 현장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것도 메모를 해줘요, 책에다. 그렇게 하고 요즘은 매일 해요. 1일 위험성 평가도 해요. 그러니까 그날 작업 내용. 그 TBM 할 때 그걸 해요. TBM 할 때 다 모아서 체조하고 각 업체 소장들이 나와.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오늘 우리 이런 그 용접 작업이 있습니다. 구간은 어디에서 몇 명이 할 겁니다. 용접 작업할 때 위험 요인은 화재, 폭발, 위해 위험 가스 흡입, 중독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은 불티 비선 방지포 설치하고 소화기 비치하고 화재 감시자 배치하고 방독 용접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1일 위험성 평가. 그걸 써서 그 현장, 내가 이 현장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 현장에다 비치를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냥 들으면 돼요. 다행히 여러분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책에다가 중요한 부분 체크만 해. 혼자 써드릴게. 자, 일상 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일일 안전 교육 일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감리단에 다 줘야 될 서류입니다. CM. 출력 일부 포함해서 매일 작성해갖고 줘야 돼요. 이 비고 쪽에 페이지수 나오죠? 여기 그거랑 서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전협의체 회의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 한 번. 이건 이런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제조업, 공장 이런 데서 3개월에 한 번씩. 건설 현장에서는 거의 노사협의체를 하고 있어요. 왜? 도급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안전협의체도 도급사업 주간 협의체 회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건 3개월에 한 번씩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사협의체를 쓰는 데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이때 합동 점검도 같이 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근로자 안전교육은 신규 안전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신규 안전교육은 법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사람들 오기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다 받고 와. 이걸로 대치가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새로운 현장에 오면 동선도 모르고 비상대피소도 모르고 어떤 장비 공동으로 가지고 작업하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좀 알려주라고 1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안전교육. 일용 건설에서는 2시간씩 시키고 하면 돼요. 자, 특별안전교육은 몇 가지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올해 나올 건데 법 바뀌어갖고 나올 거예요. 몇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저리 말해줬는데. 40가지에서 매놀 하나 빠졌다고 했잖아요. 매놀하고 밀폐하고 같기 때문에 빼서 39가지라고 했어요. 특별안전교육의 종류 39가지다. 하고 근로자 정기교육 매월 2시간. 근데 꼭 매월 2시간씩 이렇게 해야만 되냐? 아니죠. 아니에요. 자, 1일 TVN 할 때 교육하는 내용을 매일 사진 찍고 서명 받고 모아놨다가 그걸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 그게 너무 페이퍼도 많고 업무 양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매월 2시간씩 시키는 게 편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관리자 정기 교육 분기 8시간, 연간 18시간. 요걸 그 시간 따지다 보면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정기안전 교육할 때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관리 책임자 등 직무교육 선임시에 하면 되고, 자, 이런 거 이제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서 아무리 적은 현장도 조출, 야간, 철야, 휴일 작업, 안전관리 지침은 다 정해져 있어요. 쉬어야지. 안 쉬면 안 되잖아. 요즘은 일요일날 이제 거의 6일, 한 달에 6일 쉴 거예요. 그래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쉬고 또 일요일날 작업하면 대체육으로 평일에 하루 쉬고 쉬면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현장에 안전점검 실시를 해요. 그러면 일일 순위 점검 일지가 있어요. 매일 하는 거. 그리고 사업조 순위 점검 일지가 있어요. 자, 이런 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틀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합동안전점검 일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노사위 배치할 때 같이 하라고 했죠. 2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자, 장비 안전관리에 들어갔고, 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고소작업 때 안전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방 작업계획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이렇게 하시면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어떻게 작성하는가는 뒤에 가면 다 엄청 할 거예요. 같이 해볼 거예요. 같이 여러분도 하고 내가 한번 해주고 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야 취업되면 가서 하지. 그리고 건강진단. 예를 들어 용접사가 처음 신기자로 왔어요. 그럼 교육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용접자가 시험 때문에 특수공무원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현장에서 6개월 받은 지가 6개월이 안 됐어.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어. 그 받은 걸 병원에 연락하면 줘요. 그걸 받아다가 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은 착공 후 30일 이내. 요거 안 해가지고 그 벌금 내는 데가 또 항상 있어요. 이건 이 작업 환경 측정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의뢰를 하면 새벽에 와가지고 그 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그 여기에는 무슨 유해-유용 인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산업안전보건 의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고 건강검진을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이런 걸 받게끔 합니다. 모든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주는 거예요. 이 개인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그 제 보고서, 사고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처리 방법, 타워크레인 관련서로, 호이스트 관련서로 이런 건 이제 가면서 할게요. 준공 이관 서류도 가면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짜 착공입니다. 이제 착공됐어요.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내일 빨리 바꿔야 된다 했는데, 땡땡건설 현장수장. 관련 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에서 24조까지. 선임 대상은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의 당사 현장수장. 즉시.
사실을 증명할 수를 현장 자체적으로 보관. 현장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고 그랬죠? 직무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의 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집행 감독 및 그 사유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 의무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뒤에 가면 의무안전 인증 대상 기계기구하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가 나오는데 요걸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든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기사하고 지도사고 시험에 아주 단골처럼 출제해 주는 거라서 양이 한 8개, 10개씩 되는데 여러분들 방식대로 그걸 암기를 해야 돼요. 벌칙 같은 건 암기 안 해도 돼요. 자, 협력업체 수장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전관리자 전담입니다. 전담. 공사 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는 150억. 그래서 800억 미만까지는 1명. 공사 금액 800억 이상 2명. 매 700억 추가될 때 1명씩 추가입니다. 공사 금액 1,500억이면 3명이 선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1,500억 이상이 되고 3명 선임했을 때는 다음 밑에 이런 사람들을 1명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여기는 없죠.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경력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하여 13년 이상 건설안전 경력자. 그러니까 큰 공사 현장에 가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하라는 얘기예요. 시기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일날 노동부에 선임을 했다.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건비, 월급, 급여를 1일부터 치면 안 돼요. 2일부터 일수계산해야 돼요. 그냥 회사에서 한 달 월급 줬다고 이날부터 해버렸어. 그러면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와서 선임 신고서 가져와봐라. 가져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1일 신고돼 있어. 근데 급여가 이렇게 나갔대. 2일부터. 그럼 잘못된 거죠. 이거 많아요. 이런 경우. 이런 거 잘 알아놔야 돼요. 선임 보고는 의무고 안전관리자 선임계 자격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해라. 그렇죠? 그리고 직무는 그 밑에 있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조치, 건의, 지도, 조언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담이기 때문에 네? 전담입니다. 근데 50억 이상의 선임이 된 사람들은 다 해야 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여기 보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서 나오고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 지정서 양식 나오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양식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자, 본사 주 사업자 주소 이런 거 그냥 본사 그 사업자 등록 보고 쓰면 되고, 자, 여기에 현장명 여러분들이 가면 앞에 큰 호수대학교 안전보건학과 신축공사 현장 그대로 써주면 돼요. 발주자 도급인 호수대학교 전화번호 여러분들 현장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내 거 쓰면 돼요. 안전관리 소재지 여기 어디야 아산시 짱짱짱 학교 주소 쓰면 쓰고 공사기간은
더 나와 있잖아. 공사기간 언제에서 언제까지. 공사 금액은 얼마. 상시 근로자 수 뭐 100명. 자, 굴착 깊이가 10m네. 유해위험 대상 현장이네. 그죠? 건축물, 공작물의 최대 높이 35m네. 유해위험 대상 현장이네. 건축물의 연면적 2만 제곱미터네. 딱 보니까 이거 유해위험 대상 현장이면서 안전관리 대상 현장이에요. 그럼 큰 공사야. PC 조립 유무 없어. 최대 기간 교량에 없어. 왜? 당연하지. 건축물이니까. 다리가 가리공사가 아니고 댐도 없고 터널도 아니고 없으면 그냥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써주면 돼. 있는 거면 써주고. 이런 건 여러분들 공사팀한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자, 안전관리자 그러면 여기에 안전관리자 여러분 이름 적으면 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여러분 자격증 줄 거예요. 자격 번호 좀 자격증에 면허 번호 나와요. 그거 써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뭐 여러분들 메일 주소 써주고 전화번호 써주고. 자, 경력은 없으면 없다고 써주고 뭐 학력은 뭐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학과 안전공학과 선임 뭐 내년 2026년 3월 1일부로 여러분을 다 입사시켰어. 3월 1일부로. 전담 견인 부분은 전담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120억 이상의 현장은 다 전담입니다. 예를 들어 꼭 120억 미만이다, 50억이다, 80억이다 겸임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출합니다. 이걸 작성해서 이거 작성하고 여러분들 자격증하고 재직증명서하고 첨부해가지고 관할 노동지청 산재예방과로 팩스로 담당한테 보내면 돼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하고 주고 와도 돼.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법적 기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굵게 써진 데는 줄 짝짝 눈에 바짝 뜨게끔 해도 돼요. 연면적 3만 제곱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뒤에까지 계속 볼 필요 없어. 그냥 지상 높이 31m 이것만 봐요. 기사님들 31m만 봐요. 지도사님은 다 그래도 연면적 3만 제곱, 연면적 5천 제곱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연면적 5천 제곱 이상의 냉장 창고시설, 설비공사, 단열공사. 자, 여기서 연면적 5천 제곱까지만 기사님들은 보고 지도사님들은 끝까지 보시고. 최대 기간 50m. 이건 그냥 보면 되죠. 터널 다목적된 발전용하고 깊이 10m를 그냥 거저먹기야.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 어려운 거 없죠? 자, 심사 대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단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든 후 동계획서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는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따라하고 그렇게 제가 부르지는 이유가 이거 따르면 이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하나 만들어주면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받아요. 한 11만 원. 한 열흘 걸려. 빠르면 일주일은 만들고. 왜? 폼은 다 있어요. 거기다가 도면하고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돼. 돈 벌기 진짜 쉬워요. 자,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뒤에가 기술사야. 여러분들은 5년 경력이 있어야 기술사 보거든. 기술사는 1년에 3번 시험이 있어요. 산업안전 지도사는 한 번밖에 없어. 또는 토목 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기사는
5년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아니, 말만 들어도 팔자가 피는데 안 딸 이유가 없잖아. 그죠? 따야지. 힘들더라도 따야지. 따고 나면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대령에서 원스타 달면 준장 달면 뭐 108가지 몇 가지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변해요. 우리 남학생들은 진짜 집안 좋은 집에서 시집 오려고 줄 설 거야. 우리 여학생들은 좋은 집안의 남자분들도 줄 설 거고. 좋은 자격증입니다. 뭐 그렇다고 건설환경기사나 산업환경기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것만 있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 좀 멋지게 폼나게 살려면 지수서 따세요.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 나오죠. 안전관리.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 하는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용하는 가축이 있는 해당 건설공사, 또 10층 이상 16평 건축물. 근데 요건 지도사 나올 볼 친구들만 보면 돼요. 이건 이제 건진법이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현장 착공식 대관 업무가 있죠. 대관 신고 중립 및 시기, 관리 책임자 등 선임 보고, 현장 수상 협력사 소장, 협력사 소장은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은 해줘야 돼요. 즉시 현장 자체 보관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선임 서류 파일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면 돼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 여기는 어디다? 관할 고용노동부에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해한 방지계획서는 현장 수사하고 안전관리자가 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다가 갖다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부적정 조건부 적정이 나와야 착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 개시보고 산재보험 대리 무죄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안 해도 손 안 대도 돼요. 그래도 이런 서류를 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가볍게 쉬었다 봅시다.